난자와 정자의 수정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개구리 알이 올챙이로 변해가는 과정을 떠올리면 더 쉬울 것 같네요. 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려면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와 포유류의 단계를 엄마 뱃속에서 꼼지락꼼지락 다시 거친다는 거였죠. 참 신기하고 멋지지 않나요? 모든 인간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자부심이기도 하고, 왠지 그런 단계를 거치는 순간 진화의 그 모든 수고와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다 이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영화 시상의 나 바비입니다. 소위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이 그럴싸하고 낭만적인 이론은 거짓이래요. 교과서에서도 사라졌답니다. 좀 아쉬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일상의 실패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과학적 증명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발명한 에디슨이 있어요. 100번의 실패가 아니라 100가지 불이 켜지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다시 실험하는 의미를 실용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요즘에는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조금 꼰대스럽죠? 열정 강요가 될 우려가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똑같은 날 아침을 계속 맞이하는, 계속 같은 날 하루에 던져져서 반복된 날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렇지만 매우 유쾌하고 낭만적인 영화 사랑의 블랙홀을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헤매야 아이들은 어른 되나, 얼마나 먼 바다 건너야 하얀 새는 쉴 수 있나, 얼마나 긴 세월을 넣어야 사람들은 자유었나. 오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얼마나 긴 세월 흘러야 저 산들은 바다 되나. 얼마나 여러 번 올려봐야 푸른 하늘 볼 수 있나. 얼마나 큰 소리 외쳐야 이 노래가 들려지나. 오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볼 수 있나 얼마나 높은 산 넘어야 고운 사람 만나보나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려야 환한 웃음 가져보나 오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오 내 친구야 묻지를 마라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밥 딜런의 노래를 이머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 첫 번째, 영화보다 피아노. 벗어날 수 없는 무한 반복의 같은 날, 같은 요일을 산다면 무척 끔찍하겠죠? 라디오 뉴스를 알리는 진행자의 인생말도 똑같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도 똑같고, 거리도, 음악도 똑같아요. 어제와 같은 시각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몇 달 전과도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더 절망적인 것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영원히 쭉 이어질 거예요. 미치겠는 건 나만 알아요. 이게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 건가요? 죽어도 다시 같은 날 아침에 깨어난다니까요. 다행인가요? 이 영화의 주인공 빌 머레이는 언젠가부터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요. 매일 1시간씩이나 쳤을까요? 얼마나 오래 다녔을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멋진 곡을 외워서 칠 정도가 돼요. 그럴 테죠, 언젠가는. 그걸 처음 듣는, 그가 연습한 걸 몰랐던, 연주하는 모습만을 보게 된 사람에겐 너무 황홀하고 멋져 보이겠죠? 매일의 기적, 혹은 매일 10분의 기적이죠. 무슨 광고처럼 들리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거나 말거나. 어느 쪽이세요? 저는 믿는 쪽이에요. 이런 사람들 엄청 부러워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해가지고 뭔가 커다란 걸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에요. 매일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기도 하고 보험 외판한 친구에게 매일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고 꼬부랑 할머니를 매번 도와주는 장면보다 전 이 장면을 떠올려요. 이 장면 때문에 그렇게 사귀고 싶어 하던 여자친구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실제로 매일 글쓰기를 6줄씩 하는 사람들을 알아요. 저도 같이 해봤고요. 그게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니까 스스로 뿌듯해질 정도로 글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마을 정보도서관에서 이번 가을에 비슷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환영할 거예요, 아마도.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네, 아주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사계. 두 번째, 영화보다 딴 영화. 같은 영화 두 번 보기 좋아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보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다시 보게 되면 참 새로워요.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재밌었어요. 몰랐던 장면들이 많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다시 하게 되고. 이처럼 한편으로 모든 영화는 재생이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수도 없이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을 테고 같은 씬을 여러 번 다시 촬영하고 이렇게 저렇게 편집도 여러 번 한다죠. 연극 배우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날 온몸으로 공연하고요. 모든 예술은 재생이네요. 여기서는 뭔가 시간여행을 하는 영화들을 떠올려 보려고 해요. 여러 영화가 떠오르는데 한번 퀴즈처럼 풀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영화.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첫 장면에서 벌써 인상적이에요. 주인공이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며 기차에 뛰어들죠. 배우 설경구의 과거로의 재생. 장과 장 사이에 아이들이 거꾸로 뒤로 달려가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였어요. 두 번째,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어요. 그녀를 위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는 남편의 일기장 낭독 재생. 노트북이라는 영화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해서 I'll be back. 네, T101은 미래의 지구에서 지도자가 된 아들이 보내온 거라는 엄마가 뱃속 아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터미네이터. 다음 마지막으로 옷장 속에 들어가 두 주먹 쥐고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떠올리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여행 활용법.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About Time이죠. 그 밖에도 뭐 몇 편이 더 있겠지만 제가 보지 않은 것은 빼야겠죠. 박하사탕에서의 재생은 번복하기 위한 반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수줍고 순수했던 청년이 자살을 택할 정도로 자기를 혐오하는데 그 원인이 된 과거의 순간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를 하는 거죠.
1980년 광주에 진압군 공수대원으로 참여했고 또 운동권 대학생들을 잡아 족치는 형사로 살았거든요. 또 노트북 영화에서의 재생은 말 그대로 그냥 재생을 위한 재생이라고 봐요.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잊은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을 매일 고백함으로써 흐려진 사랑을 복원하려는 노력이죠. 아내의 기억을 복원하고 남편도 그렇게 복원함으로써 다시 사랑을 이어가고요. 터미네이터의 재생이 좀 묘하죠. 미래에서 온 로봇의 암살을 막기 위해 역시 미래의 인간 지도자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자신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기계가 암살 로봇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안 생겼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미래가 과거의 원인이 돼요. 또 과거 덕분에 미래가 벌어지고 뱅글뱅글 도는 구조예요. 재미난 상상이죠. 이에 비해서 또 어바웃 타임의 반복은 수정을 위한 반복이에요. 후회되니까 반성해서 새로 고침해요.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따스하고 좀 더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탐구하기.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뽀얀 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런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우연의 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런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네, 산울림이 불렀습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네 번째, 영화보다 그림책. 이번 여름에 저는 레오 리온이라는 작가를 만났어요. 그림책 작가요. 생쥐 프레드릭이 가장 유명해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면 모두 프레드릭이 들려주는 이야기 같아요. 프레드릭은 일 안 하는 생쥐예요. 마치 개미와 배짱이 같아요. 여름부터 가을 내내 딴짓만 하죠. 빛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은대요. 그리고 추운 겨울 동굴에서 그 빛과 이야기를 열심히 일한 생쥐들에게 들려줘요. 재생하는 거죠. 지루하고 힘겨워하던 동굴 속 생쥐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양식이에요. 삶의 다른 방식. 시를 노래하고 이야기를 꿈꾸는 삶. 그것으로서 다른 생쥐들은 여름 햇빛과 무지개의 생생함을 상상하게 되고 이야기 속 인물처럼 동굴 밖에서 모험을 하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시와 노래, 이야기와 춤, 그리고 그림. 이런 예술들이 생명에 생기를 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고요. 오랜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지만 내 하찮은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 헤어진 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늘 해오던 긴 머리가 내게 나오려. 네가 떠난 후 빈자리가 너무나 컸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넌 왜 지금도 나를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해. 정말 지금도 너를 나만의 너를 I still love you. 몇 번씩이나 전화하려 했었지만 네 곁에 선 그 사람이 맘에 걸렸어. 느낄 수 있어 이제 많이 편해 보여. 너 말없이 웃어주니 나는 서글퍼. 너무 늦었나 보고 싶던 내 맘도 이제 와서 부담일 뿐이. 넌 왜 지금도 나를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해.
네, 김광진이 불렀습니다. 동경소녀. 5번째, 영화보다 딴 생각. 우린 어떻게 있지도 않은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부활된 것이 있어야 부활이란 말이 있을 것 아닌가요? 불교의 환생도 마찬가지죠. 환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텐데 어찌 환생이란 말과 생각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부활하고 환생하고 또 재생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풀과 나뭇잎인가요? 달이 이지러졌다가 다시 채워지네요. 사라졌던 해가 다시 뜨고요. 봄이 다시 오고 여름도 다시 돌아와요. 자전하면서 공존하는 우주 궤도를 생각하면 같은 기울기로 같은 길을 지나지 않을 텐데 찬바람이 불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요. 털갈이하는 짐승들의 털이 새로 돋고 떠나갔던 새들이 돌아와 우짖고 사라졌던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개구리와 매미가 다시 요란해지고요. 별자리도 돌아 제자리에 나타나죠. 하라비를 닮은 손자가 태어나고 할미랑 말투가 같은 손녀가 자라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엔 부활과 재생이 있다고 하면 무리일까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지 몰라 지레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의 눈에는 저기 뜬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장기하와 얼굴들이 불렀습니다. 나는 2번 산다. 아니, 3번 산다. 뒤척이며 널 기억하는 건 나를 후회합니다. 4번을 살려면 기록하라. 그러면 멈출 수 있었다. 기쁠 수 있었다. 새로 살려면 소설을 쓰라. 아이가 될 수 없다면 시인인 양, 시인인 척, 시인이 돼야지. 우린 날마다 부활함으로. 지금까지 제작 방학삼동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연출의 은유, 그리고 저는 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